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아버지는 소주를 평생 마셨는데도 90세 넘도록 정정하게 사셨어요. 하루 한두 잔쯤은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요? 혹은 그래도 인생 재미없게 살긴 싫잖아요. 술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던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말들 정말 괜찮은 걸까요? 저는 지난 수십 년간 노년기 건강을 연구하고 진료해온 전문의입니다.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65세 이후의 음주는 결코 단순한 기호나 취미가 아닙니다. 그건 뇌를 녹이고 장기를 망가뜨리고 수명을 조용히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술을 해독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 마시던 그대로의 양과 습관을 이어가면 오히려 술이 몸 안에 더 오래 남아 더 깊이 더 강하게 우리 몸을 해치게 됩니다. 최근 국내 여러 병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주 1회 이상 음주를 지속한 분들은 금주한 분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무려 3.7배나 높았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제가 진료한 어르신들 중에도 기억력 저하, 수면장애, 우울증, 낙상사고, 고혈압 악화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가 대부분 음주를 지속한 분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생각납니다. 76세의 박모 어르신은 하루 한 잔의 막걸리를 30년 넘게 즐겨오셨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말을 더듬고 사람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을 보였고 결국 알코올성 혈관성 치매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눈물로 하신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끊을 걸. 그 후에는 너무 늦게 찾아온 경고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며 그래도 한 잔쯤은 괜찮잖아, 잠도 잘 오고 입맛도 돌고 기분도 풀리잖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65세 이후엔 한 잔도 다릅니다. 그 한 잔이 간을 망가뜨리고 뇌를 흐리게 하며 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간의 크기와 기능이 줄어들고 술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도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소주 한 잔을 마셔도 해독되지 못한 알코올이 체내에 오래 남아 독성 작용을 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과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양의 술이라도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멀쩡했던 양이 이제는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리게 만드는 이유죠. 더 큰 문제는 뇌입니다. 노년기의 뇌는 이미 혈류량이 줄고 뇌세포가 서서히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코올이 들어오면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고 치매의 진행 속도를 가속화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깊은 잠을 방해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날은 더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더불어 많은 어르신들이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약을 복용하고 계시죠. 문제는 이 약들과 술이 만나면 아주 위험한 상호작용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혈압약과 술을 같이 복용하면 어지럼증이나 실신이 발생할 수 있고 당뇨약과 술은 저혈당 쇼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장약과 술은 심장 리듬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수면제나 항우울제와 함께하면 호흡 억제로 인해 의식을 잃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오는 어르신들 중 약 먹고 술 한잔 했을 뿐인데 의식을 잃거나 골절, 뇌출혈 등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한 달에도 수차례 봅니다. 소주는 도수가 높아 간과 뇌를 동시에 공격합니다. 막걸리는 당분이 많고 위를 자극하며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에겐 치명적입니다. 약주나 전통주는 몸에 좋을 것 같다는 착각으로 더 자주 마시게 되는데 실제로는 간을 천천히 그리고 깊이 망가뜨립니다. 맥주는 도수가 낮다고 하지만 탄산이 흡수를 빠르게 하고 양 조절이 어려워 결국 과음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노년기에 안전한 술은 없습니다. 건강에 좋은 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술은 몸을 해치는 독입니다. 특히 알코올성 치매는 교묘하게 시작됩니다. 건망증, 말실수, 성격 변화, 약속을 자꾸 잊는 등의 증상이 처음엔 단순한 노화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뚜렷하게 진행됩니다. 결국 옷을 갈아입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식사도 스스로 못하고 대소변 조절도 안 되며 누군가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일상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상태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치매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라면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술을 완전히 끊는 것.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1세 어르신은 매일 저녁 소주를 즐기셨는데 반복된 건망증과 말실수로 병원을 찾으셨고 알코올성 치매 초기로 진단받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금주를 결심한 후 6개월 만에 기억력과 말의 흐름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뇌는 술을 끊는 순간 회복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너무 늦으면 되돌릴 수 없는 문턱을 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나도 이미 위험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건 매우 중요한 시작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노년기 음주 위험 평가 항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술을 마시는 날이 주 3일 이상인지, 오늘만 한 잔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지, 술을 마신 다음날 기억이 흐릿하거나 말실수를 한 적이 있는지, 식사보다 술이 먼저 생각나는지, 가족이 술을 줄이거나 끊으라고 한 적이 있는지, 밤에 자주 깨거나 소변을 자주 보시는지, 약을 복용 중인데 술을 같이 드신 적이 있는지, 술을 끊으려 하면 허전하고 불안한 느낌이 드는지, 한두 잔만 마시겠다 해놓고 결국 과음한 적이 반복되었는지, 기억력 저하나 성격 변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이 중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술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금주는 단순한 결심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술과 함께 살아온 어르신들에겐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저는 3단계 금주법을 권장합니다. 첫째, 선언하고 기록하기. 가족과 친구에게 금주를 알리고 충동이나 성공 여부를 기록해보세요. 둘째, 대체 습관 만들기. 저녁 시간엔 산책, 스트레칭, 차 마시기 등으로 입과 손을 바꿔야 합니다. 셋째, 유혹 차단하기. 술자리를 피하거나 비음주 동반자와 함께 가고 대체 음료를 준비하세요. 술을 끊기 시작하면 몸은 정말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을 시작합니다. 3일 후엔 간 해독 효소가 회복되고 일주일이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며 두통이나 피로가 줄어듭니다. 2주가 지나면 혈압이 안정되고 한 달 뒤엔 간 수치와 내장 지방이 줄어들고 뇌 기능도 일부 회복됩니다. 모든 변화는 단 하나, 지금 그 술잔을 내려놓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은 이미 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디신 분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술 없는 삶을 선택하신다면 건강한 기억과 독립된 일상을 다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젠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물론입니다. 앞서 작성된 블로그형 원고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약 3,000자 분량의 내용을 추가로 구성해 드리겠습니다. 추가 내용은 다음의 3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풀어갑니다. 1. 음주와 약물 상호작용의 실제 사례와 위험성. 2. 가족의 역할과 동반자의 중요성. 3. 금주 이후 얻을 수 있는 건강 회복 효과와 삶의 변화. 마이너스. 노년기 음주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약물과의 충돌입니다. 요즘 어르신들 대부분은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으로 하루에도 몇 가지 약을 복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약들과 술이 만나면 우리 몸에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흔한 사례는 혈압약과 술입니다.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혈압약과 함께 복용했을 경우 혈관이 지나치게 확장되어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실신, 심한 경우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에서는 약 먹고 저녁에 소주 반 잔 마셨을 뿐인데 정신을 잃고 넘어진 어르신들이 자주 실려옵니다. 골절, 타박상은 물론이고 고관절 손상으로 인해 몇 달간 침대 생활을 하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당뇨약과 술의 조합도 매우 위험합니다. 술은 간의 포도당 생성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공복에 술을 마셨을 경우 저혈당 쇼크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를 거른 채 술을 마신다면 이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저혈당 쇼크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증상으로 시작되지만 즉시 대처하지 않으면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심장약과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는 혈액응고를 막는 약이나 심장 리듬을 조절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약물과 술이 만나면 약효가 과도하게 증폭되거나 반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부정맥 악화, 심근경색, 심하면 뇌출혈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술은 단순히 취하는 것 이상의 위험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욱 무서운 조합은 수면제나 항우울제와 술의 만남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함께 복용할 경우 호흡이 느려지고 심하면 의식을 잃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다가 호흡이 멈춰 더 이상 깨어나지 못하는 사고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마음을 달래기 위해 술 한 잔, 잠을 잘 자기 위해 수면제 한 알 이 조합이 몸과 마음을 함께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은 나는 괜찮다고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더 위험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몸 안에서는 이미 폭발 직전의 상태일 수 있고 일상적인 감각은 둔해진 채 경고음조차 듣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술과 약은 절대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노년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본인의 자각입니다. 술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이 결국 내 기억을 앗아가고 건강을 무너뜨리고 삶의 독립성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의 역할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나 하나 술 마시는 게 무슨 큰일이냐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가족의 입장은 다릅니다. 어르신이 넘어져 다치거나 치매가 진행되면 그 고통과 간병의 무게는 고스란히 가족들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자녀, 배우자, 형제, 손주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이 술을 끊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술자리를 줄이고 대체 음료를 제한하고 어르신이 금주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동행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이 어르신 본인이 아니라 그 가족이라면 꼭 기억해 주세요. 말수가 줄고 감정 표현이 사라진다면, 예전보다 자주 넘어지거나 밤에 자주 깨는 일이 늘었다면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고 약속이나 시간을 혼동한다면, 그리고 술을 마신 후 감정이 변화하고 우울감을 숨기려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와 몸이 보내는 도와달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이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 걸어주는 것이 어르신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끝으로 금주 이후의 변화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술을 끊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금주 후 단 3일이면 간의 해독 효소가 회복되며 몸이 가벼워집니다. 일주일이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2주가 지나면 혈압이 안정되고 손발 저림이나 심장 두근거림도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되면 간 수치가 좋아지고 내장 지방이 줄며 집중력과 기억력도 되살아납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 하나, 술을 내려놓는 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우리는 다시 건강한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술 없는 인생, 처음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곧 진짜 자유와 기쁨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한 잔을 내려놓는 순간 내일의 나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고 의료진이 있고 같은 길을 걷는 수많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견디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가는 인생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